자, 전산세무 실습 우리 5주차 3월 29일 2교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우리가 꾸준하게 그 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12월 15일 삼촌 상사에서 원재료를 매입을 했대요. 아하, 이제 매입 거래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그러니까 코드가 어떤 게 나와야 되겠나요? 매입 유형이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1번 가세입니다. 그런데 이 원재료를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4번 불공을 선택할 여지는 없겠네요. 자, 우리가 현재 대림 상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대림 상사라고 찍혀져 있고 우리가 삼촌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했기 때문에 공급자는 삼촌 상사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작성일자가 2020년 12월 15일. 작성일자는 우리 공급 연월이라고 똑같다. 그죠? 네. 12월 15일 날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코드가 51번. 그리고 품목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자재를 샀고요. 자, 수량이 100개고 단가가 23,000원이네요.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누구로부터요? 삼촌 상사로부터요.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에 1, 여로 체크하면 될 겁니다. 자, 분기를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과 대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재료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이 함께 등장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원재료는 230만 원이고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은 23만 원입니다. 자, 대변입니다. 자, 대변은 이 원재료와 부가세 대급금을 어떻게 결제를 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현금으로 153만 원을 지급을 했네요. 자, 현금 153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어음을 발행해 줬네요. 자, 어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유동부채 계정인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100만 원. 자, 그런데 지급어음은 채무기 때문에 우리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이 지급어음은 만기가 되고 나면 삼촌 상사에게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삼촌 상사라고 기록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만약 원재료가 아니라 어떤 가구 비품이라고 한다. 그죠? 이런 가구를 동일한 사항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또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을 하고요. 자, 동일한 사항인데 원재료를 매입한 게 아니고 비품인 가구를 구입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부가세 대급금이 달라붙겠다. 그죠?
자, 그리고 현금 153만 원 달라붙고, 자,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렇죠. 이때는 미지급금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미지급금도 채무기 때문에 이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요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냐? 이거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된 영업활동,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비품을 구입하고 이런 것들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 그죠? 그럴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음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자, 어음을 보고 비품을 구입했는데 어음을 보고 바로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 지급어음은 우리가 원재료 또는 상품을 구입했을 때 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것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원재료 잘 달라붙어 있고요. 부가세 대급금 잘 달라붙어 있네요. 자, 대변 완성해 봅시다. 자, 현금이 얼마? 153만 원. 자, 그리고 마지막 대변 원재료를 산 거기 때문에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 그죠? 자, 이 지급어음은 삼춘 상사에게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꼭 거래처를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51번 우리 지금 가세 유형을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언제 거죠? 12월 달 거네요. 자, 그러면 10월 달부터 12월 달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재료는 일반 매입분이기 때문에 여기 10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요 금액을 다시 요거랑 동일하게 하려면 보자. 그냥 아예 큰 숫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2,300만 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300만 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자, 요렇게 금액이 증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1번 유형의 코드는 세금 계산서 수치분 1로 들어오는데 11번은 고정자산 외 일반 매입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고정자산이라고 한다면 자, 비품 그리고 차량 운반구 뭐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온다. 그죠? 사업의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여기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부가세세 신고서에도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 있나요? 6번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주식회사 삼양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할 노트북. 자, 유형자산이다. 그죠? 자, 이 유형자산이 비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대를 660만 원에 구입하여 법인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를 하였대요. 자,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적합한 적격증빙서류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비품 세대를 구입을 했네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했다. 자, 우리 자,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노트북이라는 비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비품을 구입했으니까 지금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가세되는 제한을 구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급, 매입세액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겠다. 그죠? 자, 합쳐서 세대인데 660만 원인데 부가치세 포함이잖아요. 자, 그러면
비품이 600만 원, 그리고 부가세가 6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급 대가가 660만 원이다. 자, 여기서 공급 가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죠? 그렇죠. 660만 원. 자, 곱하기 100에 나누기 110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부가가치 매입세. 자, 매입세액은 자, 660만 원. 자, 곱하기 10을 곱해주고 110으로 나눠주게 되면 6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100은 공급가액이고, 자, 10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분모가 110이라는 겁니다. 그죠? 110 중에 100은 공급가액에 해당하고, 110 중에서 10은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만약에 더럽게 나와서 공급가액이랑 부가가치세를 구분을 해야 된다면 이런 산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 12월 24일에 카드 결제를 했어요. 그렇다면 요거는 1년 한 1월 중에 카드 대금이 결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신용 상태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 결제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카드 결제는 그냥 정해 놓으세요. 그냥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 660만 원이 내년 1월 달에 결제가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 미지급금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삼양전자에게 66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다. 그죠? 이미 삼성 카드사에서 삼양전자로 이 수수료를 떼고 금액을 지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카드 회사로 660만 원을 결제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것을 우리는 입력을 할 거예요. 자, 12월 24일입니다. 아, 요거 신고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지금 신용카드로 한 게 79만 원짜리가 하나 있다. 그죠? 그런데 이 6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면 679만 원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요 금액이. 자, 12월 24일. 자, 유형은 우리가 매입을 했다. 근데 이 매입을 할 때 결제를 카드로 했습니다. 그럼 노트북은 가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57번에 카가를 선택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품목 뭐지요? 노트북 세대입니다. 수량 뭐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됩니다. 이 정도는. 자, 공급가액.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카가 현영은 공급 가액란에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구분되어 입력이 자동으로 될 겁니다. 자, 660만 원이니까 이 공급 가액란에다가 600만 원이 아니고 660만 원 요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부가세랑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코드 누구부터 샀나요? 삼양전자. 그리고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전자는 필요가 없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신용카드사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삼성카드로 걸어주면 됩니다. 자, 분계는 혼합으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가세 대급금 60만원 맞아요. 그런데 공급가액 600만원 이거 원재료가 아니라 그쵸 비품으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비품. 아, 우리가 매입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요거는 매출, 요거는 매입. 그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세금 계산서 외에 매입세 공제가 적용되는 우리 매입본에 대해서는 14번에 집계가 될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비품 부가세 대급금 해계 처리 잘 끝났고요. 자, 대변은 미지급금이라고 걸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미지급금 660만 원은 잘 들어갔는데 이 거래처 코드가 잘못 걸려 있다. 그죠? 삼양전자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카드는 카드사로 걸어줘야 됩니다. 요렇게 입력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것을 우리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봅시다. 14번 지금 공란입니다. 자, 요렇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 600만 원. 자,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요거 있죠? 요거 그대로 코드를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수령 금액이 되겠다. 그죠?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줬다면 3번이지만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매입이잖아요. 그래서 41번 또는 42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비품은 고정자산이잖아요. 그래서 42번에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매입 매출 존표 입력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끝내고요. 이제 문제 4번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은 일반 존표 입력 그리고 매입 매출 존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자, 4번은 오류 수정 문제인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이미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일반 존표 문제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존표 내에서만 오류를 수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전산회계 1급은 이 일반 존표에서 일반 존표를 삭제하고 매입 매출 존표를 다시 입력을 하던가 또는 일반 존표 입력 내에서만 오류를 수정하던가 또는 매입 매출 존표 입력 메뉴에서만 오류를 수정하던가 이렇게 조금 이제 매입 매출 존표 입력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유의해야 될 것은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자, 일반 존표 입력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존표에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매입 매출 존표 입력에 입력을 해야 되는 요소들인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인데 일반 존표 입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존표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매입 매출 존표에 입력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면 되는지 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7일 날 주식회사 모두 판다로부터 구매한 복사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하고 일반 존표에서 상품 220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했대요. 요렇게. 그죠? 자, 봅시다. 일반 존표 입력에 가서 어떻게 회계 처리했나 봅시다. 자, 8월 17일 보니까 상품 요렇게 돼 있네요. 복사기를 구입했는데 상품으로 처리를 했네요. 복사기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대림 상사가. 자,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자, 사실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대요.
회사는 이를 비품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자, 첫 번째, 비품을 상품으로 잘못 회계 처리를 했고요. 더불어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 가능한데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버렸어요. 그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적법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셨죠? 여기서 요구사항이 이거잖아요. 문장을 뜯어서 우리가 읽어본다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지금 잘못된 회계 처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을 한다면 자, 지금 차변이 상품으로 나와 있고요. 상품이 220만 원이네요. 자, 대변이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해줬네요. 자, 그런데 우리 올바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죠?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매입세액을 부담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상품은 얼마일까요? 자, 220만 원에는 보통 예금에서 22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품의 공급가액은 200만 원, 이 비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20만 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변은 어떻게 되죠? 자, 동일합니다. 자, 보통 예금에서 220만 원이 나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자, 일단은 불공제 사유가 해당되지 않고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적용돼야 되니까 매입세 공제가 적용 가능한 코드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일반 전표는 먼저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동일한 존표는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삭제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중복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입 매출 존표 입력을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 신고서도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8월달 거다, 그죠? 그러면 7월달부터 9월달을 돌리면 되겠네요. 자, 매입이기 때문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45,500원은 카드밖에 없네요, 지금. 자, 요 숫자를 우리가 매입 매출 존표에서 입력되었을 때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월 17일. 자, 유형. 현금 영수증을 받고 가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현금 가세인 61번 현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품목은 복사기를 구입을 했어요. 복사기를. 수량 단가는 모르겠고요. 자, 카가 현가는 공급 대가를 함께 적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분류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공급처는 누구예요? 모두 판다. 자, 현금 영수증이기 때문에 이 전자는 상관없다. 그죠? 자, 분계 혼합으로 해서 자, 부가세 대급금 20만원. 오케이.
자, 원재료가 아니라 복사기니까 비품 계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죠? 요렇게 200만 원. 그리고 나서 대변에 보통 예금이 220만 원. 요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공고가액 2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액 20만 원이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고정 매입 42번에 들어갔네요. 비품이니까.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는 신용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가치세 우리가 그 뭐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함께 움직입니다. 아셨죠? 매출에도 함께 움직이고 매입도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봤지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애초에 매입 매출 존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치세 신고서에 정당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일반 존표에 그러니까 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일반 존표에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 존표를 삭제를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다시 재입력을 해준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만 잘할 줄 안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손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류수정 문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까요? 자,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전액 외상 매출금 해수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자, 요게 잘못된 회계 처리였나 봐요. 회계 처리하였으나 문장이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진실이 나오겠다. 그죠? 8월 25일 현재 주식회사 마산에 외상 매출금 잔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음을 조기 상환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이 뭐예요? 어음 대금을 조기 상환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보도록 합시다. 자, 8월 25일입니다. 자, 이 2번 문제는 조금 더 손쉬운 게 메인 매출 존표 입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존표 입력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일반 존표 입력 메뉴 내에서 수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잘못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 있죠? 자, 차변이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2,500만 원이.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고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마산. 그죠? 마산 외상 매출금 2,500만 원이 상환된 걸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차변의 보통 예금은 2,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회수받은 것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1,500만 원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원만 상계를 해야 되겠지요. 자, 외상 매출금. 자, 우리 거래처 원장이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문제 6번의 재정부 조회에서도 많이 이용을 할 건데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마산만 탁 찍어 봐도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잔액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마산으로부터 자, 지금 회계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국제무역입니다. 그러면 이 국제무역으로부터 3,800만 원을 받을 외상 매출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산. 외상 매출금 잔액이 1,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2,500만 원이다. 그죠? 마산으로 받은 이 2,500만 원은 이 1,500만 원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죠? 외상 매출금이 1,5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더 초과해서 상계를 하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초과 금액, 그러니까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 외상 매출금은 1,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초과 금액은 뭐예요? 그렇죠. 어음 대금을 조기 상환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어음은 뭐예요? 그렇죠. 받을 어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받을 어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산의 어음 잔액이 어떻게 있어요? 1,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500만 원은 마산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외상 때 1,500만 원과 그리고 마산이 우리는 2,000만 원은 어음으로 결제를 이 어음을 발행해 준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음을 조기 결제 받은 것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지 올바른 겁니다. 아셨죠? 자, 마산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자, 마산에 대한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자, 원래 분기를 살려놓게요. 원래 분기를 살려놓을게요. 자, 요렇게요.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됩니다. 대신에. 그래야지 여기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산만 볼게요. 자, 잔액이 마이너스 1000. 그죠? 잔액 1000. 상계가 서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제대로 수정을 한다면 2,500원 맞아요. 하지만 외상 매출금이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받을 어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받을 어음을 마산을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받을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거래처 요게 생겨버립니다. 그죠? 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여기 대변에 찍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게 되면 계정별 원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대변에 1,000만 원 올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마산으로부터 받을 어음에 대해서 결제받을 금액이 없다는 게 되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도 모두 다 수치를 한 거기 때문에 주식회사 마산으로부터 받을 금액은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연습을 조금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사항이지? 라는 것을 조금 당해하지 않고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굳이 이런 거래처 원장까지를 열면서까지 굳이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 잘못된 회계 처리를 요렇게 올바른 회계 처리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만 족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채권 채무를 맞추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이라도 이런 것들을 알아놔 주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이제 2교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우리 3교시에 계속해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